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영화과 실기의 지배적인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0년도 이후 영화과 입시는 사실 전폭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추세인데 현재 그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분할하면 면접고사와 이야기 구성과 분석 비평으로 나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과거에는 영화과 실기라는 것이 그다지 복잡한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신의 기초적인 영화적 주관과 영화 상식을 평가하는 시간이었죠. 그러나 시간이 흘러 영화과에 지원하는 응시자들의 수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었고, 특히 작년에는 유례없이 1700만 관객을 동원한 명량은 아마 지금 이것을 보고 계시는 수많은 수험생 여러분들도 다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영화의 후폭풍 때문인지 특히 작년에는 응시자들의 수가 재작년 대비 절반 가까이 늘어나는 엄청난 증가폭을 보이고 있었죠. 당연히 그에 맞춰서 각 대학들도 보다 출중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시험 유형들을 심화시켜야 하는 선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영화과 입시는 절대 블루오션이라고 볼 수 없으며 과거에 비해서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각 대학 영화과 실기 유형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개인의 독창적인 메소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더 간단하게 말하자면 결국 그 학생이 얼마나 독창적이고 흥미로운 인재인가를 말하는 것이겠죠. 자, 이 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일상생활에서도 분명히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흥미도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친구분들 중에서도 어떤 친구랑 놀면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재미있어 하는 반면 어떤 친구랑 놀면 너무 따분하고 지루해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면접관들이나 이야기를 평가하는 수많은 평가관들의 생각도 여러분이 친구를 대하는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 면접장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명의 학생을 선발해야 되는 면접관이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면접장에 앉아서 3시간이고 4시간이고 면접을 보는데 어떤 질문을 던져도 모든 학생이 다 똑같은 답을 하고 있다면 면접관인 여러분들은 정말 지루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 거기에서 뭔가 독창적인 학생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답을 말하는 학생이 아니라 결국 얼마나 더 흥미롭고 독창적인 답변을 하느냐에 중점이 두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야기의 측면에서도 똑같습니다. 이야기 구성 역시 만약에 그 해에 히트한 영화가 SF 영화다라고 한다면 수많은 학생들이 SF 유형의 이야기를 써내는 경향이 있고, 스릴러가 성공했다라고 한다면 수많은 학생들은 스릴러 경영의 이야기를 써내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거기서도 결국 흐름에 휩쓸린다는 것은 자신의 독창성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얼마나 흥미롭고 독창적인 창의력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 것은 무엇보다 영화, 즉 예술의 세계에서는 가장 어필해야 될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도 모두 알고 있을 한국의 명감독 박찬욱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딱 3가지다. 개성, 개성, 개성이라고요. 그만큼 예술에 있어서는 개성이 가장 중요한 것이며 다른 사람과 똑같은 대답을 하는 것은 스스로의 개성을 잃어버리는 결과밖에는 초래하지 않는다라는 거겠죠. 자, 그럼 면접에 있어서는 그렇게 개인의 독창적인 퍼스널리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면 반면 이야기 구성에서는 어떨까요? 이야기 구성은 간단하게 말해서 결국 그 학생이 써내는 이야기를 평가하는 시험이겠죠. 그런데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야기 자체의 흥미도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는 문장력 또한 대단히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자, 여기에서 많은 분들은 반발심이 드실 수도 있겠죠. 아니, 대체 왜 영화과에서 문장력을 평가하는 건가? 나는 영화과에 들어가려는 거지 문예창작과에 들어가려는 게 아닌데, 그리고 영화에는 문장이라는 게 없는데 왜 문장력이라는 걸 평가하는 건가 하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도 이 말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건 바로 문장력이 그 학생이 어떤 영화를 만들게 될지를 결정하진 않지만 최소한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독서량을 체크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는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서량만큼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인문학적 교양의 폭을 잴 수 있는 기준은 따로 없겠죠. 자,
여기까지 영화과 실기의 대체적인 유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유형을 파해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적합한 유형을 선택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책상에서 글을 쓰는 데에는 강하지만 사람의 얼굴을 맞대고는 잘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학생이 구태여서 구술고사들만을 보는 학교를 골라 지원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영화과 실기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감이 좋으신 분들이라면 결국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영화과 실기는 절대 쉽지 않다, 대단히 어렵다 라는 말이라는 것을 감 잡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화과 실기는 어디까지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것이지 인재를 탈락시키기 위한 것이 아님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아무리 어렵다 해도 유형이 정해져 있을 때 그것은 결국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고,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은 파해법을 도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혼자의 힘으로 그 유형을 극복하실 수 없다고 여겨진다면 이 강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진 짐을 덜어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